자, 5월 다섯째 주 주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미국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트럼프 이야기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롯이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겁니다.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면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파마리저치 같은 좋은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평소 집중 잘 하시겠지만 오늘은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여러분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또 원전입니다. 지금 원전 이야기를 한 달 이상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원전 관련주 순환매장세가 시작되었다는 주제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추세를 만든 종목은 방산, 조선, 그리고 원전주. 그 외 종목들은 추세가 없거나 아니면 추세를 가진다 하더라도 상승이 아닌 하락 추세인 종목이 대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조선과 방산과 더불어 원전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이렇게 원전주가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의 발달, 그리고 AI 산업이 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해서, 그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탈원전을 통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양의 전력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뭐다? 원전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원전은 기존에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고리원자력, 울진원자력 같은 큰 대용량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SMR 같은 소형 원자력 발전도 되니 데이터 센터에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환경보호를 앞세우며 각 나라들, 특히 유럽이 가장 먼저 탈원전을 앞세웠는데, 그 탈원전의 기조가 바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3말 원자로 폭발 사건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기조를 만들었던 것을 이번에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고 다시 원전 르네상스라는 이야기까지 내세우면서 원전을 많이 짓겠다라고, 대놓고 많이 짓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전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의 몇 배, 4배까지 만들다 했는데, 이걸 앞으로 지어야 될 원자력 발전소 숫자로 치면 300개 이상이라 그럽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몇 배? 4배를 지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혹자는 300개 이상, 혹자는 400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블룸버그나 또는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된다? 한국이 될 것이고,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원대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4만원대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수직 상승해서 2배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전에서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모듈 원전인 SMR입니다. 이 SMR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했잖아요. 자,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뭘 해야 되니까 송전하고 그리고 배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송전망을 못 갈죠. 송전망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십시오. 큰 철탑 있고 거기에 높은 곳에 전선이 있어서, 시골에 가면 그런 큰 전선들이 산등성이를 따라가고 있고 밭에 크게 하나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설치가 가능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힘들어졌죠. 자, 이러니까 송전망을 까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SMR은 굳이 멀리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전력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그냥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력은 누구에게만? 이 데이터 센터에만 쓰게 해주면 송전에 대한 복잡한 규제를, 송전망을 만드는데 복잡한 규제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전력 관리도 할 수 있으니 각광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이 SMR 기술까지도 누가 잘한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시범 가동하고 있고 실제로 연구용 원자로로 SMR을 공급하기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벌써 실증 가능한 기술들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SMR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각광을 받는 거죠. 그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잘한다 했습니까? 원자력만 잘하는 게 아니다. 복합 화력 발전, 그리고 LNG 같은 열을 다루는, 발전을 다루는 모든 사업들을 다 잘하는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다? 가스터빈. 원자력이든 LNG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태워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증기, 그 증기를 돌릴 수 있는,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그 핵심 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4개 나라, 그리고 4개 회사밖에 없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3개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수년째 수주를 다 받아서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여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되고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고 할 때 그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시를 했는데 사우디의 복합 화력 발전에 터빈 2개를 또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 터빈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 게 이번에 나타났는데 3천억짜리 계획이죠. 네, 3,400억짜리 계약인데 2개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를 납품할 때 1,000억 이상이 오고 가는 엄청난 계약인 거죠. 그런데 이 전 세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줘야 되니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뜨고 월가에서도 블룸버그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뜨니까 친구 잘 두면 강남 가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원전에 관련된, 원전 산업을 한다라고 하는 관련 기업들도 이제 같이 뜨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항상 짝을 지어서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하는 분은 제가 어떤 걸 하라 그랬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나 조금 빠른 탄력성을 가지는 기업을 하고 싶으면 BHI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얘 둘이가 처음에는 뜨더니 최근 며칠 사이에는 어떤 게 뜹니까? 에너토크, 한전 KPS,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도 같이 뜹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일진파워 기억나십니까? 일진파워는 제가 여러분 월요일날 어제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거 이제 매도하세요 이랬는데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여러분이 매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순환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자료는 어디에 있다? 라이프 닥터 TV에 프리미엄 회원이 되시면 다 공유가 되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뿐만 아니라 에너토크라든지 한전 KPS, 한전 기술의 관련 기업들, 원전의 관련 기업들, 이 세 기업들도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에너토크는 원전용 밸브 구동기,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원자력과 화력, 수력 발전소에 납품을 하는데 이 기업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BHI를 팔고 에너토크를 간다, 그건 안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원전 관련 기업들, 순환매가 된다고 모든 원전 냄새를 풍기거나 원전업을 조금 하는 기업들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 이전이라는 게 언제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원전 관련주가 다 떴습니다. 모성 파워텍이니 원전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을 때 그런 기업들이 다 떴다면, 지금의 원전주들은 원전을 다 한다고 뜨는 게 아니라 원전에 관련된 업을 하면서 해외 수출 역량을 갖춘 기업만 뜹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탁 찍어서 아랍에미리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중동, 이런 쪽에 이제 해외 수출 역량을 갖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이 뜰 건데, 그런 기업으로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렸던 게 BHI였죠. BHI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지버노바 같은 미국의 현지 원전 관련 기업에도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강하게 추천드린 겁니다. 그러니 막 원전 테마가 돈다고 아무 원전주나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 땅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는 것처럼 원전 테마 붙었다고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해볼까? 그러시면 곤란해집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뜨면서 최근 또 각광을 받는 게 은근슬쩍 현대건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저도 현대건설 주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떴지 했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 발전소의 각종 중요한 장치, 기계들을 만들어서 한다면 외관을 짓고 하는 것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사가 필요한 거죠. 그 건설사가, 그걸 제일 잘하는 건설사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주가는 이토록 두산에너빌리티가 뜨면서 확 튀어버렸고 최근 3일 사이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무 원전주가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아무 원전주가 아니라 원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건설은 해외 원자력 발전소의 플랜트에 직접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회사랑 어떤 나라랑 거래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토목 건설을 해야 되는 회사는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DLENC 같은 기업들도 이게 DLENC는 예전에 대림산업 기억나십니까?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도 자기가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GS건설도 약간 움직이고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얘도 그 부분은 원래 잘했습니다. 삼성 E&A 삼성물산. 근데 얘는 원자력 관련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된 발사체의 기반공사를 하겠다 이러면서 주가가 뜬 거라서 이와는 별개고요. 그래서 건설 쪽으로 만약에 원전에 관련된 원전 건설에 대한 담당을 하는 기업으로 하나를 건설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저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이제 제가 꼭 찍어드린 이거죠. 두산에너빌티 가져가고 BHI 그대로 가져가고 또 어떤 거 하나 조금 건설사 하나 더 필요하다 싶어서 하겠다 싶으면 현대건설 이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에너지 파트너십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가속, 핀란드,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그 신규 원전에 불가리아 원전 사업에 어떤 회사, 시공사로 지금 벌써 참여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 패턴으로 가겠다는 거죠.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원전 설계에 들어가는 주기계들을 납품하는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그걸 세팅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현대건설,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물론 그 안에 짓고 나서 유지관리는 한전 KPS 같은 기업이 유지관리, 발전설비 유지관리에서는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으니 얘들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기업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 참 그래도 얘는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이것 또한 한번 관심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연료 및 부품 공급 이러면서 최근에 우리 기술 또 BHI, 특히 우리 기술이 최근에 뜨기는 했는데요. 굳이 이거는 아직 수출의 데이터보다는 국내 원자력 발전 위주로 베이스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투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원전 연료 및 부품 공급에도 BHI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굳이 어때요? 우리 기술 따로 투자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BHI를 하는 게, BHI는 원전 핵심 설비 및 기자재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연료 및 부품 공급도 담당하고 있으니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원장님, 이제 원전을 어제 우리는 일부 절반 정도 수익 난 것을 매도하라고 했는데 절반만, 보유 중인 물량의 절반,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 중인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라 했고 일진파워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전량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시작됐는데 왜 매도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일진파워는 일단 여러분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놀라지 않았나요? 쭉 빠지는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실제로 고가에 매도하고 어제 물론 조금 끌어올리긴 했지만 굉장히 하락을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왜 매도하라고 했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원전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너빌티는 사실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길게 봐도 되는데 자, 이런 거죠. 많은 경제 채널에서 너무 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원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리스키해 보였습니다. 너무 리스키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이것도 한 번은 크게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오전 8시에 NXT 시장에서 조금 호가창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일부를 정리하자. 자, 일진파워가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거 이거 광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등주 가고 2등주 가고 나중에 3, 4등주 가면 항상 그 테마는 꼭지가 되는데,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마로 묶기에는 너무 그릇이 커서 가치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을 건데, 자, 일단 한 템포 쉬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 매도를 아니라 절반만 매도했고, 그리고 땡큐하게 가격이 밀려주면 어떻게 할 거다, 그걸 다시 매수할 생각으로 절반만 매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아셨습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원전주를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모두가 행복해하는 큰 수익을 주는 상황은 더 안 만들 거라 생각이 되어서 크게 한번 쉬어가야겠다. 그러면 한번 끄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기업 그 금액이 있다면, 또는 그 매도하고 난 금액을 갖고 계시죠? 나는 다른 걸 사는 것보다 조정을 줄 때 추가로 한 번 더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기하는 자금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다만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들고 계시다가 저는 이런 겁니다. 조정이 크게 줘서 어떻게, 가격 조정이 생기면 추가 매수, 또는 크게 가격 조정은 안 생기지만 행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제대로 거치고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수렴하는 구간이 올 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어떤 형태든 그렇게 다시 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원전주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전주를 주목하고 있는 게 리스크라서 이제 주의해야 될 구간에는 들어섰다는 거. 그래서 원래 테마주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테마주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이제부터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워낙 이걸 일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러면 원전 했으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일찍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추천한 지가 언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는 거 리스키하게 보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면서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